실적보다 금리. 오늘 코스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 293.8% 증가입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마냥 환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은 강하지만 그 이익을 평가하는 기준인 장기금리도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돈을 더 벌 것 같아도 시장에서 돈의 가격이 비싸지면 먼 미래 이익의 가치는 깎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세의 핵심은 반도체 실적 기대와 장기금리 충격의 정면 충돌입니다. 먼저 최신 리포트가 말하는 핵심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 실적 기대가 살아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 부담이 동시에 커진 상태입니다.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은 전년 대비 293.8% 증가로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쏠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이익의 78.3%를 차지하고 이익 증가분의 92%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말은 한국 증시 전체가 좋아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두 종목, 특히 인공지능 메모리 사이클의 기대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술주가 조금 흔들리거나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심리가 꺾이면 코스피는 그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제의 급락과 오늘의 반등 가능성을 같은 선에서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 인사이트에서는 코스피 조정의 성격이 단순한 반도체 차익 실현에서 장기금리와 글로벌 유동성 압박으로 바뀌었다고 봤습니다. 그 판단은 최신 인사이트에서도 유지됩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미국 재무부의 장기국채 바이백 확대 발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바이백은 정부가 시장에서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조치입니다. 국채 공급 부담을 줄여 금리가 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30년물 금리는 5.33%대에서 5.18%대로 내려왔고 위험자산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조치는 금리 상승 압력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닙니다. 재정 적자, 인플레이션,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증가 같은 근본 원인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백은 해결책이라기보다 임시 완충 장치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와 성장주는 금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주는 앞으로 벌 돈에 대한 기대를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합니다. 그런데 장기금리가 오르면 그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반도체 이익 전망이 좋아도 주가 멀티플, 즉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는 평가 기준은 눌릴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지금 코스피는 한국 경기 전체의 온도계라기보다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와 미국 장기금리에 크게 연결된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반쪽짜리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향후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쓰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고 소각은 그 주식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주주의 지분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급락한 반도체주에는 분명히 단기 하방을 받쳐주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장기 상승을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주주환원은 주가의 방어막이 될 수 있지만 추세를 바꾸는 엔진은 아닙니다. 진짜 엔진은 미국 장기금리 안정, 인공지능 기업들의 투자 지속, 그리고 메모리 가격 상승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려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금리가 다시 튀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그러면 국내 반도체 기대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실적 모멘텀만 보면 여전히 주도 업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 사자는 접근보다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안정되는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지, 인공지능 투자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자동차와 조선은 반도체 다음 실적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학과 일부 2차전지는 전망 하향이 이어지고 있어 같은 코스피 안에서도 업종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 시장 데이터도 이 흐름을 보완합니다. 코스피는 6,471.17로 5.80% 하락했고 코스닥도 824.46으로 4.65%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21%, 나스닥은 0.16%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4.7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원달러 환율은 1,410.07원입니다. 오늘 1위 ETF 섹터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이고 1개월 수익률이 22.04%라는 점도 시장이 아직 경기 회복 자체보다 유동성 완화 가능성과 인공지능 기대에 민감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리스크입니다.
첫째, 미국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장기금리를 다시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인프라 회사채 발행이 늘면 돈을 빌리는 공급이 많아져 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일본 금리 상승과 엔캐리 청산 가능성도 외국인 수급을 흔들 수 있습니다. 엔캐리는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입니다. 이 흐름이 되돌려지면 글로벌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대미 투자 조율과 미국 301조 조사 같은 정책 변수도 한국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아직 강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위축되면 반도체 쏠림이 큰 한국 증시는 다른 시장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반도체는 보유 기준을 숫자로 정해야 합니다.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금리, 메모리 가격, 인공지능 투자 지속 여부를 확인하면서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채 ETF나 성장주는 금리 고점 확인 없이 크게 추격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자동차와 조선처럼 실적 축이 살아있는 업종은 관심을 유지하되 화학과 일부 2차전지처럼 전망이 내려가는 업종은 반등만 보고 따라가기보다 실적 전망 회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손절이든 추가 매수든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내가 보유한 기업의 이익 전망과 밸류에이션, 즉 지금 가격이 이익 대비 비싼지 싼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실적 장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리 장세입니다. 반도체는 강하지만 코스피는 쏠려 있고 바이백은 도움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에 팔거나 반등에 쫓아가기보다 금리가 안정되는지 확인하면서 좋은 실적을 가진 종목 위주로 비중을 천천히 조절하는 구간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시장을 따라가 주세요.